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입니다. 이렇게 오늘 기온을 보니까 이제 영하 4도, 이렇게 좀 추운 날씨던데 아침 일찍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제 수업 때 오시는 선생님들의 거의 2배 가까운 이런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예,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앞에 선생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면 좀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설명의 시간에 알아볼 내용들은 우선 이제 그 처음 이 임용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 일단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임용시험을 이미 경험을 하셨거나 미리부터 준비를 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좀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좀 본인이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좀 한간에 이렇게 이제 떠도는 이야기들 보다는 좀 더 이제 정제된 그런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임용시험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목별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과목별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에 따라서 1년 동안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김동희 전공수학에는 어떤 커리큘럼이 이제 제시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컨텐츠가 얼마나 임용 시험하고 잘 맞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든 듣지 않으시든 어떤 학습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이게 어떤 시험이냐 한번 살펴보면, 정식 명칭이 이렇게 되게 길어요. 정식 명칭은 공립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이에요. 제목 자체가 되게 살벌하죠. 경쟁 시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임고라고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굉장히 좀 전공 과목들 중에서도 좀 많은 편이에요. 우선 이제 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육부 고시 뭐 이런 법 조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령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익숙한 과목 이름도 있지만 좀 생소한 과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학교육론 잘 알고 계시듯이, 그리고 이제 정수론, 복수해석, 그 다음에 해석, 선대, 현대대수, 미기, 근데 기하학 일반이라는 과목이 있죠. 근데 지금 현재는 기하학 일반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부분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상수학, 그 다음 확률 통계,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합 및 그래프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 중에 하나로 가끔 얘기가 되는데, 미적분학은 없어요. 일단 없어요. 근데 미적분학은 어느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 예정일은 11월 28일 토요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46일 전인 지금 상황이고요. 왜 이날로 이제 예상을 하느냐면은, 이게 그 2017학년도까지는 12월 초에 보통 인고가 이제 시행이 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주로 그 11월 말에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임고가 시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은 바로 작년이 아니라 이제 그 2020학년도 요번에 본 시험 있죠. 요번에 본 시험이 마지막 주 토요일이 아니라 그 한 주 전에 봤어요. 근데 이제 2018학년도부터 그러니까 2017학년도까지 이제 12월 초에 보다가 이제 앞당겨진 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임용 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그럼 어떤 식으로 날짜가 정해졌냐? 그러니까 수능이 있었던 그 목요일, 바로 다음 토요일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거의 예외가 없는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2018학년도에는 아니었어요. 그 수능이 있었던 그 목요일, 그 주에 봤어요. 근데
그 해는 수능이 한 주일 연기가 됐죠. 예, 지진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안 됐으면은 다음 주 수능 목요일, 다음 주 토요일에 봤다는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의 수능 날짜는요, 11월 19일이에요. 11월 19일 목요일.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12월 19일 목요일에 그 수능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기도 하고 수능 다음 주 토요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11월 28일로 될 공산이 크고, 이거보다 이게 이제 임용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임용 시험을 앞에 보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평가원에서 가급적 앞에 보고 싶어 하는데 이거보다 더 앞당겨지기는 어렵겠죠. 수능이 있었던 그 주에 토요일에 시험을 보는 게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28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20일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요 때는 강의가 없어요. 강의가 없고, 만약에 예정대로 28일 날 진행이 된다면 21일 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파이널 모의고사 하나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교시는 60분이에요. 교육학 논술 시험이고요. 2교시가 전공 시험인데, 전공 시험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전공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전공 수학은 이제 교과 내용학하고 그다음에 수학 교육론 두 개 합쳐서 전공 수학이라고 얘기를 해야 바른데, 보통 우리가 전공 수학 얘기할 때 교과 내용학만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공 수학이라고 할 때는 교과 내용학하고 수교론 이제 합쳐서 얘기하는 편입니다. 전공 B도 마찬가지 90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 시험 시간은 뭐 우리가 모의고사를 하면서 많이 연습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이 1교시, 2교시 사이에 40분 쉬는 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이 40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 따라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해설도 해야 되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과 시험 사이에 20분의 쉬는 시간밖에 넣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중에 가면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논술이고요. 수교론 기입형이 2문제, 서술형 5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이 기입형 4문제, 서술형 12문제가 나와요. 이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서술형이 굉장히 강화된 형태예요. 왜냐하면은 그 수교론 일단 논술형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내용학에서도 5점 문항이 없어지면서 문항 개수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기입형하고 서술형 비율을 따졌을 때는 서술형 비중이 훨씬 늘어난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기입형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기입형 개수가 4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융합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융합 문항.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법령에 있었던 과목 있죠. 예, 법령에 있었던 과목 이게 있는데, 요거랑 다르게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형태는 어디에 근거해서 출제가 되는 걸로 보이냐 하면, 바로 그 2008년에 평가원이 그 출판한 표시과목 수학 교사 자기기준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앞으로 평가원 영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법령보다도. 근데 법령이랑 이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하학 일반, 그 다음에 이산수학 부분, 이렇게 두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도 사실은 교집합으로 나타나요. 예, 그 부분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학 교육론 뭐 아시다시피 이런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요. 현대대수학은 군환체 이렇게만 그 평가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선형대수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져 있고요. 정수론도 간단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2차 잉여와 부정방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정방정식은 사실 뭐 원래 정수론의 부정방정식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페르마 마지막 정리 같은 것도 정수론의 부정방정식이죠. 근데 그 임용에서 다루어지는 부정방정식은 그냥 1차 정도의 그 선형 부정방정식에 그 제한돼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석학은 이런 과목들이 들어있죠. 근데 이것도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현대대수 같은 경우는 군환체가 이렇게 따로 서술이 돼 있어요. 근데 해석학 같은 경우에는 실수체계 수열, 연속, 미분, 적분, 급수, 함수열 여기까지 뭐냐면 일변수 함수론이에요. 근데 편도함수와 다준적분은 다변수 함수론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해석 공부하시면 어때요? 그 학부 실해석이 보통 1년으로 개설이 되죠. 실해석 1, 실해석 2. 실해석 2가 뭡니까? 실해석 2가 다변수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랑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학부에서 그 강의하는 내용은 이 앞에 여기까지 그 평가 영역이랑 편도함수 다중적분 평가 영역이랑 비중이 비슷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편도함수 다중적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만 딱 해놨어요. 예, 다변수도 아니고 편도함수 다중적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사족이 달려 있는데 뭐냐면 제가 그거를 넣지 않아요. 편도함수와 다중적분은 이 편도함수 다중적분의 그 세부적인 평가 내용 요소가 있어요. 평가 내용 요소에 보시면은 이게 사실 해석학 2가 아니라 미적2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도 설명이 될 거고요. 복소 해석학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그런 그 평가 영역들로 돼 있고요. 위상수학 마찬가지입니다. 미분기하도 뭐 별로 무리 없죠. 확률 통계는 굉장히 압축적이에요. 압축적인데다가 자료의 정리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확률 분포가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추정 검정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산수학은 평가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많은데 이게 이제 다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에는 조합론과 그래프 이론으로 돼 있죠. 조합론과 그래프 이론을 벗어나는 거는 출제를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합론과 그 그래프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 출제되죠. 실제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기출문제 중에 알고리즘, 게임 이런 거는 과거 굉장히 옛날에 출제된 적 있지만 근래 기출문제에서는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우리가 그 기본적인 것만 학습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출제 경향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중요한 거는 그 최근 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최근 7년이라고 했냐면은 그 문제가 서술형으로 바뀐 게 서술형 1차 시험 1차 2교시부터 서술형이 된 게 7년 됐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평균을 낸 건데 여기 지금 그 점계라고 돼 있는 거는 점수를 합해서 그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한 번에 몇 점을 차지하느냐. 밀도는 뭐냐면은 문제당 점수예요. 문제당 점수. 밀도가 높다는 거는 4점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4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수학교육론 자체가 그 10점짜리 서술형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 최근 4년 평균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4년 동안의 문제의 형식이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2020년 와가지고 2020학년도에 조금 변화했어요. 조금 변화했는데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그 미분기하 복소 확통 6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최근 4년 평균에 이제 그 위상수학이 4.5점 돼 있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2020학년도에 위상수학이 6점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2020학년도 기준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냐? 해석 현대대수가 이렇게 원래는 13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2점을 1점이 줄었죠. 그리고 그 해석학도 마찬가지. 해석학이 13점이었는데 12점을 줄었고 현대대수가 11점이 출제되다가 10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5점짜리 문항이 없어졌기 때문이고 그럼 이 2점이 어디로 갔느냐? 수교로는 변화가 없어요. 논술형 없어지는 대신에 서술형 기평으로 이렇게 분산이 됐고요. 이 2점이 어디로 갔냐면은 지금 위상수학으로 갔어요. 위상수학이 원래 4점이 출제되다가 2020학년도에 6점이 이제 출제됐습니다. 복소 해석을 관점에 따라서 8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6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2014, 15, 16 서술형 처음 도입되고 처음에는 약간씩 문제 형식이 변화하다가 2016학년도부터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2017학년도, 2018학년, 2019학년도는 2016학년도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위상수학만 4점이 출제되고 그 해석학이랑 그 현대해석 각각 1점씩 더 13점, 11점씩 출제되는 것의 차이를 제외하면은 다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조가 유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기조를. 그리고 이제 논술형 사라졌고 근데 논술형 사라진 건 수교론 한정이고요. 융합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A8번 이산수학과 확률통계. 이건 노골적으로 A8번 문항은 첫 번째는 생성함수 물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생성함수 확률분포, 생성함수로 기술되는 확률분포 함수의 기대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이산수학하고 확률통계의 융합 문제입니다. 그 다음 A9번 해석학 복수 해석인데 이건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신 자료에서 뭐 지금 찾아보실 수도 있겠지만 A9번에서 처음에 함수를 제시할 때 정의역을 실수로 주죠. 실수 위에 정의된 실가함수로 간주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문제를 푸는데 그 다음에 그 앞에 함수의 테일러 방식을 구하는데 그 조건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게 복수함수라고 하더라도 풀이는 똑같아요. 근데 굳이 정의역을 실수로 왜 제안을 했을까? 저는 그 부분을 해석학 문제로 이원 목적 분류표에서 분류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거 아니면 진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풀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바뀌더라도. 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이 복수 해석은 6점이 출제된 게 맞고 해석하고 복수가 융합이 돼서 출제가 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기입형이 네 문제라고 했죠. 기입형 네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입형이 몇 개 필요한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대수는 분명히 기입형 하나 필요해요. 단독 문제로 출제된다면. 그죠? 그 다음에 복소, 미기, 확통, 위상 4개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얘네들 기입형 하나씩 낼 수밖에 없어요. 6점이니까 최소 하나는 내야 되죠. 지금까지만 해도 5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수학은 원래 2점이 출제됐기 때문에 이것도 기입형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4개 다 6개죠. 6개인데 다른 과목은 그 기입형 최대 서술형 2개씩 내는데 해석만 서술형을 3개를 낸다. 이건 좀 부담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해석학을 한 문제를 둘로 쪼개면 기입형이 2개가 추가돼서 기입형 총 8개가 필요해요. 근데 교과 내용은 기입형 4개를 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이 4개 중에서 2개씩 묶으면 몇 개예요? 2개씩 묶으면은 서술형 2개는 융합 문제로 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복수 해석하고 융합이 됐고 그 다음에 확통과 이산수학이 융합이 돼서 그렇게 기입형 4개가 줄어들어서 맞춰진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모의고사에도 이제 그렇게 반영을 해서 낼 겁니다. 다만 융합이 다른 과목하고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염두를 해가지고 모의고사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상되는 출제 비중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대체로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확률통계학은 공부할 내용에 비해서는 좀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과목들은 매해 기출문제가 굉장히 다른데 확률통계는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규분포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고 있죠.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확률통계는 조금 실제로 공부하는 비중은 요거보다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다른 과목은 비슷비슷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학 출제 경향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너무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거 함수열입니다. 함수열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이거는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고난이도로 출제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어떤 순서냐면은 점계 순서예요. 점계. 예상되는 점계 순서. 여기 이제 최근 7년 동안 평균을 내가지고 가장 많이 출제된 순서대로 제가 분표를 시킨 겁니다. 보시면은 편도함수 다중역부 2등이죠. 2등인데 이게 2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로 편도함수 다중역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서 그런 건 맞는데 다른 이유는 편도함수 다중역분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해석 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실해석 절반에 해당하는 걸 묶어놨으니까 당연히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시면 함수열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편도함 다중적분은 많이 출제가 되는데 비해서 밀도가 낮다. 밀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항당
점수라고 그랬죠. 문항당 점수가 낮다는 거는 기입형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안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편도함수, 다중역분 이 평가 영역에 들어있는 평가 내용 요소가 이렇게 많아요. 다변수, 함수, 편도함수, 연쇄법칙, 다중역분, 반복적, 선적분, 그린의 정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린의 정리에는 미적분학 수준이라고 사조까지 붙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린의 정리를 써서 푸는 문제만 낼 것이지 이론적인 거 안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푸비니 정리나 이런 거 해석학에서 엄밀하게 얘기하는 푸비니 정리나 이런 거에 대한 증명에 연관되는 그런 아이디어는 전혀 안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이거는 미적분학 2에서 문제를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이 평가 영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미적분학 2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 실해석 교재를 보실 때 뒷부분을 뭐 깊이 있게 계속 보시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적분 2, 미적분의 다변수 부분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보면 이제 그 발산 정리나 스톡스 정리에 그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선생님들도 가끔 만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와요. 전 수업 시간에 해요. 근데 이론에만 하고 기출 동영, 그 다음에 뒤에 그 파이널 실전, 그다음 모의고사에는 안 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법령이 아니라 이 그 평가원 평가 영역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린 정리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린 정리만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데 문제 중에서 실제로 이제 발산 정리나 스톡스 정리를 쓰지 않아도 풀리지만 그걸 써서 쉽게 풀리는 문제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는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열, 급수, 연속, 미분, 적분, 고른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적분이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적분은 근데 과거에도 꾸준히 출제가 되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게 기출문제 최근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손을 놓으시면 안 되고 적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분위기를 보시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5점짜리 문제인데 이 정도 난이도는 나올 수 있어요. 4점이라도. 그렇지만 4점이라고 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설을 자세히 할 시간은 없고요. 오늘은 그냥 어떤 문제가 지금 뭘 물어보는지 전별 수렴하는 거 보이고 균등 연속인 거 보이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아니면 균등 연속인 거 보이고 적분했을 때 그 적분 값이 함수 극한 함수의 적분 값이랑 그 극한이 같다는 걸 보여라든지 이런 유형의 이제 전별 수렴하고 균등 수렴을 구분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풀이를 보시면은 뭐 그냥 굉장히 지금 딱 보면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요 표시 있죠. 여기 지금 플레이 표시가 있어요. 이 플레이 버튼이 아니고 플레이 표시가 있는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유튜브에서 김동희 전공수학과 함께 검색을 하시면 그러면 유튜브에서 바로 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그 많은 강의가 올라가 있고요. 굳이 이제 제 수업을 안 들으시더라도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요게 지금 풀이가 2페이지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요 풀이가 더 간단한 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입시론 델타를 잡아야 되지만 이건 그렇지 않은 풀입니다. 그래서 관심 가시는 선생님들은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현대대수는 군, 환, 채 하나씩 출제됩니다. 그냥 하나씩 출제가 되는데 점개가 다른 이유는 뭐죠? 기입형이 있기 때문이죠. 군이 여기 보시면 3점 3점이에요. 딱 똑같아요. 최근 4년에 보면 그러니까 군하고 환이 기입형으로 비슷하게 출제된다는 겁니다. 채로는 절대로 기입형으로 출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군환체에서 하나씩 출제가 되고 환 문제는 기초체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환 문제는 가환환 내지는 거기에서 만들어진 당식 환에 대해서 주로 물어봐요. 비가환은 옛날에 객관식 시절에 나온 적이 있지만 요즘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채론 쪽에 걸치는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군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문제보다는 구체적인 특히 유한군 문제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의 구조라든지 실로 정리 이런 유한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을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환론은 내용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아이디얼, 그러니까 가환환에 적용된 아이디얼 이론 이런 것들에 그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로는 난이도가 높은데
주로 갈로아 이론이에요. 그 갈로아 이론을 확실히 이해하면은 갈로아 이론을 직접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예제들 그런 것들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갈로아 이론의 기본 정리를 확실하게 학습을 하시고 그걸 바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가완환이에요. 가완환이고 그 사실은 이거 뭐예요? 채예요. 그죠? 요게 지금 환 문제로 나온 거예요. 예. 환 문제로 나왔는데 사실은 이건 기본 채로 문제를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풀고 그리고 2019학년도 이건 갈로아 이론 문제죠. 갈로아 이론 문제인데 이것도 갈로아 확대체인데 그 아벨 지금 거의 2018학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갈로아군이 가완 갈로아군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가완 갈로아군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완 갈로아군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지금 이제 갈로아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사람이 저거 무슨 얘기지 하실 수 있지만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가완 갈로아군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완 갈로아군이 되면은 밑에 성질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전부 다 정규 확대체가 되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바로 캐치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간단하게라고 해놓고 두 페이지긴 한데요. 간단합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네.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특이한 별애가 있는데 이거 제가 마찬가지로 이거 보시면 유튜브에서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복수 해석학 적분 유수 정리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여기 지금 이제 유수 정리 적게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적분 여기에 이제 많은 평가 내용 요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분하고 유수 정리를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급수, 해석 함수 이 정도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는 잘 안 나오는데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복수 해석은 제일 앞에 복수 대수부터 해가지고 뭐 메비우스 변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2021학년도에 6점에서 8점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 8점은 관점에 따라서 제 6점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저는 6점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 해석학은 이론을 바로 적용해서 푼다기보다는 함수를 하나 줘요. 함수를 하나 주는데 이 함수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 함수에 적용될 수 있는 정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바로 그냥 보자마자 이거는 무슨 정리를 쓰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를 내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이거 이제 여기서 사실 뭐 적분 문제를 볼 수도 있고 뭐 이제 유수 정리 문제를 볼 수도 있는데 F의 이제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을 해서 이 유수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미분하면 좀 복잡하고요. 이 나눗셈을 하는 건데 이게 똑같이 올해 또 출제가 됐어요. 네.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유수 정리 적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미분기하는 보시면 쉽게 얘기해서 미분기하는 공면하고 곡선이에요. 공면하고 곡선인데 공면, 서술형, 곡선, 기입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게 계속 유지가 돼요. 여기서는. 전개 보시면은 이제 곡선이랑 공면이랑 딱 구분을 해서 보면은 기입형, 곡선, 서술형, 곡면이 주로 출제가 되고요. 곡선에 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입형이기 때문에 빨리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고 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계산 과정 자체가 길어요. 그래서 계산 과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연습을 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곡면이나 곡선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론적으로 물어보거나 그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광역 이론보다는 국소 이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도 이런 식으로 주어진 일반적인 곡면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완전히 일반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주어지는 걸 우리가 먼지 패치라고 하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임용 수준에서는 먼지 패치랑 뭐 따로 구분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제가 요걸 보여드리는 거는 계산이 이렇게 좀 길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계산이 길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확통을 보시면은 확통은 간단하죠. 확률 분포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추정하고 검정이 가끔 출제가 돼요. 자료 정리는 거의 지금은 무시하셔도 돼요. 검정하고 검정은 사실은 거의 출제된 바가 없는데 굉장히 과거에는 출제가 됐어요. 자료의 정리는 직접 출제되는 적이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옛날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 추정, 검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확률 분포에 공부할 내용이 좀 많이 있죠.
확률 분포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확률 분포 평가 내용 요소가 이렇게 많아요. 한번 볼까요? 표본 공간, 확률 계산, 조건부 확률, 확률 어쩌고저쩌고 와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다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웨이트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이제 그 중심각한 정리, 그 다음에 정교 분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수업이 구성되고 다른 그 평가 내용 요소들도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제된 문제 보면 전형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냥 중심 극한 정리 써서 정균포로 근사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표준화 변수 사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풀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확률 분포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응용 문제 출제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것도 뭐 사실 교과서적입니다.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이런 문제들 많이 다룰 겁니다. 네. 위상수학이 제일 좀 여러분들이 사실은 학원 도움을 받지 않고는 좀 개인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꼭 학원 다녀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은 위상 교과서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학부에서 사용되는 위상 교과서 굉장히 두껍고 양이 많죠. 사실 양으로 치면은 그냥 보통 해석하기나 대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출제되는 비중도 낮고요. 실제로 다뤄지는 영역도 적거니와 그 다음에 학부 위상수학에 나오는 예제가 문제로 나오나요? 거의 안 나오죠. 굉장히 다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예제가 가리키는 예제가 사용되는 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과서에 등장하는 예제들은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에 도움을 주는 예제들이죠. 근데 평가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평가를 위한 예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해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 여러 가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 항목들이 있어요. 그 항목들을 담아서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좀 위상수학에서는 좀 두드러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출제되는 분야 보면은 간단히 사상이라고 했는데 이 연속함수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콤팩트, 연결, 거리 공간 이런 곳에서 출제되는데 사상 이거 하나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뭐 담고 있냐면은 뭐 곱공간, 상공간 이런 내용 다 담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여러분들 평가 영역이 그렇게 막 신경 써서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집합 분리공리는 한동안 출제되지 않았는데 근데 집합에 대한 내용은 뭐죠? 그냥 위상수학 공부하는데 늘 사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되는 거고 이 분리공리가 좀 애매한데 한동안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분리공리는 버리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분리공리는 아마 오랜만에 출제가 된다면은 굉장히 기초적인 정의를 물어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임용수학이 한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갑자기 어떤 그 평가 내용 요소가 출제가 될 때는 평가 영역이 출제가 될 때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안점을 두셔서 뭐 굉장히 복잡한 분리공리 문제를 푸시기보다는 좀 기본적인 분리공리 문제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응용력이 조금 요구가 됩니다. 위상수학도 마찬가지로 복수해석처럼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예제를 보고 내가 배운 어떤 정리를 적용을 해야 될 건지 떠올리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위상이 하나 주어지고요. 근데 위상을 굉장히 이상하게 줘요. 이렇게 쪼갠 다음에 다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진 예제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걸 풀이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정수론 책에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합동식과 원식은 2차 이해와 부정방정식 요거 두 분야가 주로 출제됩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 합동식과 원식은에 대한 이 응용 문제. 합동식과 원식은 뭐예요? 그냥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정수
뭐 수학 경시대회 이런 거 떠올리면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문제들입니다. 나머지 같은 그 합동식 이용해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거고요. 오일러 정리라든지 페르마 소정리라든지 윌슨 정리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합동식과 원시근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한 이론 적용이 아니라 좀 응용력이 요구가 돼요. 근데 2차 이형과 부정방정식은 2차 이형 기초 지식을 묻는 지식 문제가 주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의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고 몇 가지 예제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오히려 쉽게 하실 수 있고, 부정방정식은 선형 부정방정식 외에는 거의 출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부정방정식 내용이 굉장히 할 게 많은데요. 여기에는 심지어 뭐까지 들어있냐면 평가 내용 요소에 그 연분수도 들어있어요. 연분수 이론도. 근데 수업 시간에는 제가 하겠지만 문제풀이에서는 가볍게 다룹니다. 굉장히 가볍게. 네. 자, 그래서 합동식 문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전형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조금 응용하는 그런 과정이 좀 요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2차 이형에 대해서는 그냥 이론 적용하는 게 지식을 암기를 해서 이론을 적용하는, 그냥 그렇게 하면은 풀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뭐 크게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론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선형대수는 선형 변환, 벡터 공간, 행렬 이렇게 평가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선형 변환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선형 변환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행렬의 평가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평가 내용 요소로는 그 선형 변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변환이 많이 분류가 되는 거고요. 선형 변환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 고유값과 고유벡터 포함해서입니다. 벡터 공간은 가끔 출제가 되는데 이건 독립종속 기저에 대한 개념 물어보는 거고요. 행렬은 근래는 출제가 안 됐는데 이 행렬이 담고 있는 그 평가 내용 요소가 보시면 뭘 포함하고 있냐면 행렬식, 여인수, 수반행렬 이런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과거에는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과거라고 하는 거, 제가 과거라고 하는 거는 2017년 이전입니다. 2014학년도 이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론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행렬 출제 가능성을 배제 못하니까 여러분들 행렬에 대해서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뭐 선형 변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대각화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거 지금 사실 대각화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그람슈미트 과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에서는 일종의 대각화하고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각성문만 이렇게 가지는 이런 행렬을 얻어내가지고 표현 행렬을 얻어내서 푸는 문제입니다. 이산수학은 평가 영역이 진짜 많아요. 이게 다 평가 영역입니다. 평가 영역인데 근데 출제가 된 거는 어디까지, 최근 7년 동안 출제된 거 앞에 5개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순열, 조합, 분할 뭐 여기까지는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뒤에는 그래프 색칠 문제 옛날에 나온 적 있어요. 그래프 색칠 문제 옛날에 나온 적이, 경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공평한 분배 게임 이론 알고리즘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령에서도 배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간단하게 예제만 다루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이론 시간에요. 문제 풀이에는 실제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많은데 절반 정도만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헤아림의 기본 원리라고 있는데 그 앞에 평가 영역 중에서 있었어요. 요거는 외적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사실 이런 외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학부 교재에서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저는 문제 구성할 때 그걸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제 교재를 하실 때는 특별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응용 문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문제 자체가 좀 어렵게 생겼어요. 그죠? 네. 이 구체적으로 변을 주지 않고 변 사이의 관계를 줘요. 변 사이의 관계. 근데 이것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그쵸? 예.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고, 실제 문제는 굉장히 그래프 이론의 다양한 분야를 써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최근에는 이 점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될 거라고 생각이 되진 않지만, 이산수학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간 커리큘럼을
이제 소개를 하겠는데요. 네. 빨리 하고 마치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네. 1월부터 4월까지는 그 교과내용학 이론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탄탄하게 다지고요. 5, 6월은 기출문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제가 변형을 해서 최근 기출문제 전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 기출문제 중에서 그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5, 6월까지 가시면은 좀 감이 와요.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그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예제들은 좀 교과서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예제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출 동영은 실제 문제를 다루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실제로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7, 8월 파이널 실전 문제만 집중적으로 풀게 됩니다. 대략 기출 동영 이런 거나 제가 뒤에 종일반을 설명할 건데 종일반에서 하루에 약 30문제 정도 다루고요. 네, 연습 문제로 뭐 추가로 좀 더 문제가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이제 실력이 향상이 되실 거고요. 파이널 모의고사 저는 10회입니다. 10회인데 이게 이제 한 회가 차이가 나는 이유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교는 9회인데 왜 이건 10회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정규 강의예요. 요게 정규 강의고요. 비정규 강의는 계획된 것도 있고 계획이 안 된 것도 있어요. 현재까지 계획된 거는 금요 세미나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강의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무료고요. 그냥 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도 하실 필요 없고, 예. 오시다가 그냥 안 오셔도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5월부터 11월까지 서술형 올케어인데 이건 이제 첨삭 수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6월 27일 6월 모의고사 무료는 아니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다른 뭐 모의고사 하나의 정도 더 개설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중간중간에 그 선생님들 니즈에 맞춰가지고 단과로 특강 같은 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강의 특징은 일단 수업 후에 계속 앉아서 자습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하실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모든 정규 강의, 그 다음에 서술형 올게요. 근데 금요 세미나는 아니에요. 금요 세미나 어차피 끝나고 제 연구실 가기 때문에 연구실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습 여기까지는 좀 어렵고요. 서술형 올케어는 정규 강의 전부 다 그 저녁에 끝나면은 그 뒤에 계속 자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운 풀이를 추구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풀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푸는 거. 근데 보통 문제를 간단히 풀면 어때요? 그 풀이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풀이는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계산력으로 막 해서 풀 수 있는 풀이 있죠. 그게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두 개를 다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실력이 갖춰지면은 아이디어성 풀이도 공부를 하실 수 있고 아직 좀 이론이 좀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일단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스킬 배우실 수 있다는 거. 그 제가 어떻게든 누구든지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혼자서 모든 과목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과목별로 연계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과목에 내가 뭘 강의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다른 과목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중복된 내용 같은 거 좀 피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강의 일정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 1월 첫째 주, 여기는 휴일이죠. 일단 제가 강의를 짜는 제일 큰 원칙은 하나 뭐냐면은 첫 번째, 빨간 날에는 강의가 없는 거예요. 이 빨간 날에 강의가 없는 게 제가 쉬기 위한 게 아니고 사실 저희 같은 강사 입장에서는 빨간 날 말고 평일날 쉬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는데 뭐 이제 아마 우리 예비 선생님들은 보통 이제 삼촌이나 아니면 뭐 일찍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애들 데리고 어디 가면은 한적하게 있는 게 평일이잖아요. 평일에 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제가 빨간 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약간 제 교육 철학 같은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사교육이 저도 지금 사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교육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빨간 날에도 학생들을 이렇게 혹사시키고 하는 이런 현실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쉬라고 있는 빨간 날에는 그러니까 뭐 쉬셔도 되고 다른 인간 같은 거 보실 수도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하실 수 있죠. 그죠? 예. 그런 날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간 날은 수업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1월 1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2일, 3일은 개강 안 해요.
4일날 첫 개강인데 원래는 이것도 해석 이론도 11일날 개강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토요일날 이번에 빨간 날이 너무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 그 현충일하고 광복절이 같은 요일이에요. 항상 같은 요일인데 그게 이번에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석 4일날 개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출동형 B도 그 전달에 개강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지금 수요일 강의,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뭐예요? 앞에 이제 이영 교수님 설명해 하셨지만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앞에는 그 수교론 수업이 있죠. 그래서 그 수교론 수업을 이제 듣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제가 오후 수업을 합니다. 오후 수업 스케줄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목요일하고 토요일은 종일 강의예요. 아침부터 오셔서 저녁까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8회 강의라 하더라도 선대 이론은 뭐냐면 오후 강의고요. 대수 이론은 종일 강의이기 때문에 대수 이론이 양이 2배예요. 그러니까 예제로 치면은 예제를 대수 이론은 하루에 30개 한다면 선대 이론은 15개 하는 식이에요. 예, 거의 그 정도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문제 이제 비중에 따라서 돼 있는데 확통은 작아요. 확통은 그냥 종일 강의 4번으로. 종일 강의 4번은 이런 선대하고 비중을 같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할 내용의 비중을. 아니요. 죄송합니다. 확통 이론 뭐냐면은 오후 강의 8회예요. 그래서 선대하고 같은 비중으로 한다는 거. 위상 이론하고 위상 내용 많지만 4회로 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복소 이론 마찬가지로 4회로 종일 강의 4회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교과 내용과 전과목을 커버를 하고요.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셔도 보통 일반적인 그냥 이제 학부 수학을 이렇게 한번 들으신 그 정도 수준이면은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고요. 인과 관계없는 내용 배제하고 인구 결맞는 풍부한 예제를 제공할 겁니다. 관계없는 내용이 많죠. 실제로 전공수학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제가 실제 시험 문제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최대한 맞춰서. 근데 그래도 이게 이론 전달이기 때문에 이론 전달에 적합한 예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문제 형식을 맞추도록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하나 전달을 하면은 예제를 하나나 2개는 꼭 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론을 그냥 정리 증명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제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합니다. RT를 이용해서 성취도를 점검을 하기 때문에 강의에 계속 반영을 할 수 있고요.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교재가 이제 전공수학 원론인데 이게 아직 발간이 안 됐어요.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책을 내서 뭔가를 하는 건 이제 이번이 처음이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제로 지금 출판사도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출간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확실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수업 초반에 진행되는 초반에 이게 출간이 될 예정이고 그때까지는 완벽하게 프린트로 공부할 내용을 제가 다 예습까지 이렇게 프린트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출간 예정이고 출간 전 프린트 그 밖에 기출 동영이나 파이실 같은 것들은 제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일형하고 오후형이 다른데 별거 없어요. 오전에 3교시, 오후에 3교시에 종일형 9시에 오셔서 RT 1교시가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RT는 제가 채점을 다 해드려요. 채점을 다 해드리고 근데 RT는 요 시간에 보셔야 돼요. 요 시간에 늦게 오시면 문제는 드리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채점은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좀 당연히 좀 일찍 오시는 분들 배려를 하기 위한 거죠. 자, 1, 2, 3교시 하시고 좀 약간 늦게 점심 드십니다. 1시에 드시고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 4, 5, 6교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질문 시간이 1시간 집중 질문 시간입니다. 이때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유도를 해서 질문을 받고 요 뒤에는 이제 자율적으로 뭐 식사를 하고 오셔서 하셔도 되고. 예. 오후형은 제가 3시에 시작을 합니다. 네, 3시에 시작하면은 아마 이경 교수님께서 뒤에 금요일에는 약간 겹칠 수 있는데 겹치는 게 뭐 심각하게 겹치는 게 아니고 질의응답이나 이런 내용이 겹치는 거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서 15시 오후 3시에 시작을 합니다. 앞에는 초반에는 6월 달까지는 겹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끝난 시간이 좀 늦죠. 7시에 끝납니다. 질문까지 하면요. 근데 뭐 요때는 사정 있으신 분들 미리 나가셔도 상관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질의응답 계속 자습 진행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종일형으로 하는 과목은 대수, 해석, 위상, 미기, 복소입니다. 이게 종일형 과목이고요. 오후형 과목 선대, 이상, 정수, 확통입니다. 자, 기출문제, 기출동형, 이제 5, 6월로 넘어가요. 이론 다 했어요. 그죠? 이론 했으면은 기출동형 강의입니다. 기출문제, 동형 문제는 거의 그대로, 변형 문제 약간 바꾼 거, 그 다음 응용 문제 많이 바꾼 거,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감을 잡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할 때 필수 이론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게 그 앞에 이론, 1월부터 4월까지 내용 전달해서 이론하고 실제 문제풀이에 쓰이는 이론이 약간 달라요. 예. 다른 게,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이론이 중요하고 어떤 이론이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하고 다 이론 중요하지만 예, 그런 부분들. 문제가 나오면 문제 앞에 이렇게 이론이 쫙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쓰이는 이론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이하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전달을 예제로 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론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떠올리기 쉬운 풀이, 아이디어성 풀이 둘 다 다루고요. 종일형 시간표입니다. 이 뒤로는 6, 7, 5, 6, 7, 8월은 전부 종일형 시간표예요. 예. 왜냐하면 목토만 개설이 되기 때문에. 과목 구성은 기출동형 A, 대수정수를 묶었어요. 그 다음에 기출동형 B가 선대, 해석 묶었고요. C가 미기, 복소, D가 위상, 확통,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동형은 개설이 좀 복잡해요. 근데 뭐 이거 표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출동형 B가, 이 토요일 강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앞당겨져 있습니다. 4월 달에 개설이 되고요. 기출동형 D는 심지어 이게 6월 강의인데 5월 23일 개강이 돼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6일 현충일 휴강하고 27일 날은 6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전국 모의고사예요. 예, 요거는 수교론이랑 해서 우리가 이제 이론도 하고 그 다음에 기출동형도 어느 정도 기출문제도 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위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요 세미나는 계속 되고 있었어요. 1월 달부터 계속 쭉 되고 있었고요. 새로 시작되는 게 뭐냐, 올케어 실전입니다. 올케어 실전. 여기는 이론이 있었어요. 이론 끝나고 수요일 오후 수업이 올케어 실전반이에요. 여기 첨삭 수업입니다. 그래서 7, 8월에는 이제 어떤 그 선생님들을 제가 타깃으로 하느냐, 공부 좀 늦게, 사정상 늦게 시작하신 분들, 뭐 복학하셨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다음에 이론이 좀 아직 좀 안 되신 이런 분들 공존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전 이론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1, 2, 3, 4월에 모든 이론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7, 8월 이론, 전달되는 이론들은 문제에 쓸 수 있는 이론, 적용되는 이론들을 위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출동형에서 했던 것처럼 이론이 나오고 바로 연관된 문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모의고사 이제 문제가 유형이 바뀌어요. 기출동형은 뭐냐면은 기출 문제에 근거하는 문제들이었다면은 이게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로 바뀝니다. 실존에 바로 쓰이는 이론, 그 다음에 기초가 탄탄하신 분들도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아이디어성 풀이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일형 시간표고요. 과목 구성은 똑같습니다. 파이실 A는 대수정수, B는 해석선대, C는 미기복소, D는 위상확통 이상. 똑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회 시작한 지 한 1시간 정도가 됐는데요. 최대한 이제 선생님들도 조금 힘드시고 하신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7, 8월 강의 일정 이제 좀 정상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파이실 B가 앞에 것 때문에 그렇게 빨리 시작했음에도 파이실이 아니라 기출동형 BD를 빨리 시작했음에도 파이실 B가 7월 12일 날 개강이 되고요. 이제 파이실 D가 8월 말에 딱 종강이 됩니다. 8월 15일 휴강 하나 껴 있고요. 8월 말에 딱 종강이 되는 게 아니라 9월 5일 날 종강이 되죠. 그죠? 네, 9월 5일 날 종강이 됩니다. 잠시만요. 어, 6월 4일에 파이실 B가 개강이죠. 6월 4일에. 6월 4일. 요게 지금 표가 잘못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아마 프린트는 잘 돼 있나요? 모르겠는데
파이실 B가 4일날 개강을 해요. 4일날 개강을 하고 그래서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 바로 위에 뭐 있었어요? 모의고사 있었죠. 여기 지금 표가 좀 잘못됐는데 파이실 B가 딱 7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파이실 D가 8월에 딱 끝나요. 이렇게 4번 중간에 광복절 쉬고요. 9월 5일 날 뭐예요? 9월 5일 날이 모의고사 개강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9월 5일 날 개강하고 모든 면에서 일치하는 모의고사고요. RT로 성취도 점검합니다. 하고 수교론 연계하고요. 연계는 이제 선택입니다. 선택. 채점 첨삭 통해서 통계를 산출하고 자기 성적이 거기 이제 현강은 자기 성적 통계에 들어가요. 평균 낸데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 위치를 볼 수 있고요. 개인별 과목별 선적 산출은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임강생도 하고 그 직강생도 하고 전부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계에 내 성적이 안 들어가니까 내 위치를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계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비추어서 내 성적을 비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강생들도 충분히 본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간표는 약간 다른데 실제 시험하고도 약간 달라요. 중간에 쉬는 시간 20분입니다. 20분. 최대한 제가 많이 놓겠다고 한 건데 그래서 전공 A하고 전공 B 사이에 쉬는 시간 20분이에요. 원래는 40분이죠. 20분을 활용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풀이 끝내고 마찬가지로 질문 받고 뒤에 이어서 자습 등등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일정은요 90, 11월 마찬가지 금요 세미나 계속 되고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올케어 수업도 계속 되고 있어요. 예, 이름은 좀 다른데 올케어는 2달씩 끊어가지고 받기 때문에 이름은 좀 다른데 하는 내용 거의 비슷비슷해요. 파이널 모의고사 5일날 개강돼가지고 몇 개냐면 10개, 10회예요. 10회인데 이 10번째 모의고사는 그 수교론 이미 끝났어요. 수교론 모의고사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전공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수교론 교수님이 문제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게도 제공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수교론하고 같이 한 세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임용시험이 이날이면은 21일 제가 온라인에다가 문제를 한 세트 더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 시기는 좀 늦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임용시험 그 출제본부에서 문제 수집을 토요일까지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최대한 좀 적중을 생각을 해가지고 좀 뒤늦게 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요 세미나는 이제 질문하신 분 계시는데 이건 무료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요. 그 다음에 전과목. 그러니까 한 회에 11문제 전과목이 됩니다. 전과목 해석하고 대수가 2문제씩이기 때문에 11문제예요. 그 다음에 모든 기출. 1990 옛날 거부터 해가지고 모든 기출을 다 다루고요. 순서대로 아니고 랜덤으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론. 제가 수업 시간에 하기 어려운 이론 같은 것들 금요 세미나에 해서 굉장히 그 이론에 대해서 궁금하신 선생님들, 사실 수업 시간에 모든 이론을 다 하는 거는 이건 약간 사치예요. 그 임용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과 연관 안 되는 그런 이론들은 제가 가급적 지양을 할 거고요. 그 대신 그 논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증명들은 그 금요 세미나에 다룹니다. 그 다음에 그 제 카페에 보시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질문 게시판이 있는데 질문 게시판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글로 답하기 어렵거나 중요한 질문이거나 이런 것들 금요 세미나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영상으로 답을 해드립니다. 영상 답해드리고 영상 링크 그 연결해 드리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직접 다 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별로 질문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 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카페에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요. 카페에 그 일반 게시판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제가 공지로 띄워놨어요. 공지로. 그래서 그 금요 세미나 자료라고 돼 있는 그 게시물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금요 세미나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문제 푸신 다음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다 업로드가 됩니다. 근데 업로드 되는데 요거는 시간차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요 세미나 안 하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그때는 안 하기 때문에 그때도 유튜브에 동영상이 계속 올라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차가 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문제 풀이를 빨리 보고 싶으시면은
그 금요 세미나 그 직강에 가능한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재에 연계돼 있어요. 교재에서 요 표시가 있는 거는 검색어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풀이를 영상으로 언제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1월부터 4월까지는 이론 강의 때문에 1시부터 3시까지예요. 2시간. 후기는 5월부터 11월까지는 전부 다 4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 끝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2시간을 딱 끝이에요. 끝나고 더 추가 질문하실 분들은 연구실 오셔서 질문하시면 되고. 서술형 올케어 수업은 스스로 답안을 작성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딱 오시면은 제가 문제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 하나당, 그러니까 A4 한 장에 문제 하나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답 작성하는 칸 쳐져 있는 여러분들 임용에서 실제 유사한 그런 환경을 제가 제공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칸 안에 어떻게든 서술을 합니다. 서술을 하시면 그거를 바로 첨삭을 해드려요. 그리고 그 첨삭된 거를 첨삭을 다 고쳐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 부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지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서 이제 억셉이 될 때까지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하시고 힌트 요청할 수 있어요. 문제 풀다가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면은 힌트 요청하시고, 그래서 5월부터 11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몇 번 교정했는지, 힌트 몇 번 받았는지, 이걸 다 체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적으로, 개인 성적으로 알려드리면서, 그 과목별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이런 거 상담해드립니다. 5월부터 11월,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1월부터 4월, 자, 5월부터 11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진행이 됩니다. 6시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추가 자습 요거 지령 다 가능합니다. 뒤에. 그 다음에 기타 비정규 강의는 특강.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근데 특강 여러분들 요청, 니즈에 맞춰서 개설하는 거고요. 특강 같은 거는 그냥 패키지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있고요. 이거 굉장히 저렴합니다. 수교론과 연계해서 첨삭 통계 다 내드리고요. 시간표는 파이널 모의고사하고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파이널 오브 파이널 모의고사가 이게 모의고사 다 끝나고 그 마지막 주에 공개되는 그 모의고사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안내문에서는 굉장히 분량이 긴데요. 제가 그냥 굉장히 빨리 싹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소위 보통은 이제 적중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적중이란 말을 굉장히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사실 적중 아니지. 적중은 문제가 똑같이 나와야 적중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셨으면 좋겠다. 김동희 전공 수학하고 1년 동안 함께 하면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커버가 되는구나. 내가 강의했던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다 출제가 되는구나.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고,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는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다. 내가 수업한 내용 중에서. 그거는 뭐냐면은 평가원에 맞추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제가 무슨 신기가 있어서 쪽집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형식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점 논술형이 사라져서 체감 난이도 하락이 돼서 그래서 선생님들 쉽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4점 문학의 난이도가 큰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계산량이 다소 증가했고 융합 문항이 출제됐기 때문에 문제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회자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커트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 가지고도 좀 평균 점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A 2번으로 출제된 거는 그림 정리 써가지고 그냥 요거가 뭐냐면 이 미분 형식이 이 미분 형식에 쉽게 말해서 그 외미분이 저게 되는 건데요. 상수 면적 형식이 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P, Q라고 하면은 P sub Y 빼기 Q sub X가 그냥 상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 정리 쓰면 바로 풀리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림 정리 쓰면 풀리는 문제인데 똑같은 형식의 문제가 강의가 됐었어요. 벡터에서 예제해서 요거죠, 요거. 네, 요 벡터장 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 10회 A 9번에서 마찬가지로 약간 더 응용하는 문제. 요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미분 형식. 예, 요거 약간 더 여기에 지금 그림 정리가 쓰인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내용하고 유사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요. A 3번 미분기하학 문제. 예. 이 곡선의 공률을 계산하는데 일반적인 공률 구하는 공식에 바로 때려 넣으면 약간 복잡해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계산을 하다가 중간에 어떤 점에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서 어떤 포인트에서 벡터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예, 그런 문제입니다. 구하는 점에 집중을 해야지 계산을 줄일 수 있고요. 실제로 저도 이걸 일반적으로 그냥 공률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게 아니고 t는 0에서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제가 이거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대수 문제. 여기는 지금 S5가 나왔는데 S5의 표현이 오랜만에 나와서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어요. 제가 이 문제를 치환 사이클로 표현해서 하는 문제 이렇게 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직접곱 원소의 미수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수론 문제죠. 굉장히 높은 지수를 가진 거듭 제곱이에요. 이거를 중국의 나머지 정리 써서 푸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정수론에서 뭐 어느 정수론 책에나 이 문제는 있는데 뭐 저도 똑같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지인데 기출동형 C3강에서 같은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렇죠? 풀이 방법이 똑같아요. 네. 그리고 생성함수 확률 통계. 생성함수인데 이게 점화식이 무슨 점화식이에요? 첫 번째 일단 선형 점화식 플러스 비동차죠. 선형 점화식 비동차. 선형 점화식 비동차 어떻게 다루는지, 비동차 선형 점화식 생성함수 구하기, 확률부 기대값 구하기, 이거 뭐 너무 많이 했죠. 비동차 선형 점화식 생성함수 문제, 이산수학 이론 1강 복수 테스트 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합, 이걸 합을 보면 이것의 점화식을 구하고, 점화식 비동차죠. 여기 1이 있어서 그 다음에 생성함수 구하는 문제, 똑같은 형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이널 실전 C3강에서 마찬가지 비동차 선형 점화식, 그죠? 요거 그 생성함수 구하는 문제 똑같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복수해석과 급수 문제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거를 미분하면 엄청 복잡해져요. 테일러 당식을 구하는데 미분하려면 복잡해지는데 대수적인 나눗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형식적 몇 급수에. 요렇게 저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복수 이론 코식 구로사 정리 예제예요. 정확히 복수 해서 이 문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A4번 피적분 함수 로랑급수 얻어서 유수를 이용하는 문제 했었고요. 이렇게 중간에 이제 시리즈 구해가지고 그 시리즈 구해서 G3승으로 나눈 요 함수의 그 유수를 쉽게 계산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똑같이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여기는 요런 그 이중근호 들어있는 원소에 대한 문제, 최소 다항식 구하기, 마찬가지로 이중근호 최소 다항식 구하기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뭐냐면 문제를 적중을 시켰다 이 말씀이 아니고, 제가 했던 문제를 잘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 기출 문제를 푸는데 충분한 그런 경험을 쌓았을 것이다 라는 거를 제가 전달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그냥 넘기는 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상 문제도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어떤 위상이냐면은 하자마 액탈, 이 발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위상인데 제가 이 위상을 했었어요. 유사한 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논리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죠. 논리 문제, 근데 논리 문제 보통 우리가 그 명제, 그 다음에 양화사가 있는 조건의 부정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연초에 전공석 기초론과 사전 지식 요약이라고 해서 이거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제가 직접 작성한 문서로. 여기에 보시면 조건 대우 부정, 그 다음에 명제, 조건과 명제의 차이점, 자유 변수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이거 증명까지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화사 포함한 조건의 부정, 내용 설명하고 예제까지 다 있어요. 이번 문제처럼 마찬가지로 양화사 포함한 이런 조건들을 부정해야 되는 문제, 제가 예제로 만들어서 풀이 다 올려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사용하는 문제. 네, 마찬가지로 저도 냈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위상 있죠. 이 지금 2020학년 나온 위상. 요 위상 저 거리함수 했었습니다. 저 거리함수 비슷한 거리함수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거리함수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쭉 보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뭐 이런 유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쭉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계속 넘길게요. 적분으로 주어진 함수열 문제 나왔었죠? 적분으로 주어진 함수열 아래 끝이 변하는 형식, 같은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로 바운드 해야 되는 거 같은 내용이고요. 네. 복소에서 역수를 취해서 루빌 정리 적용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올케어 23강에서 역수를 취해서 루빌 정리 적용하는 문제 했었습니다. 네. 모의고사에 대해서 했었고요. 갈로아 이론 원분당식이죠. 원분당식의 갈로아 확대체 마찬가지로 원분당식의 갈로아 확대체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사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원분당식 원분 확대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학습 계획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저하고 함께 하시면 이렇게 충분하게 1차 시험 대비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별도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제 학부 전공책이랑 임용이랑 안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해석학하고 정수로는 그래도 본인이 가장 많이 봐왔던 교과서를 이번 시험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정독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 면에서 심리적 안정감도 있고요. 내가 이 책은 꼼꼼하게 봤다라는 것도 있고 이론 자체가 방대하기도 하고 출제 비중도 가장 높기도 하고 그리고 수학에서 간판격인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책을 제가 추천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어느 전공책이든 본인에게 제일 잘 맞는 해석학의 전문 교수님이 쓰신 전공 교수님이 쓰신 그런 전공책을 또 대수학의 전공 교수님들이 쓰신 책들을 정독을 하는 것이 좋겠다. 1년 동안 한 권을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몇 페이지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나만의 이론 노트.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수학의 일기처럼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임용 수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 이게 아니고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짤막하게 일기 형식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나한테 제일 잘 들어와요. 그리고 시험 시간에 쉬는 시간 40분 있죠. 하루 전 있죠. 모의고사 보기 직전 있죠. 그럴 때 빨리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썼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이거를 굳이 과목별로도 구별할 필요도 없지만 과목별로 조금 모아서 따로따로 만드시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걸 굳이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중요했던 문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만 적어도 그거는 굉장히 큰 재산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오답 노트. 내가 실수를 잘하는 거, 내가 어떤 실수를 잘하는지, 내가 실수하는 유형을 적는 겁니다. 문제를 똑같이 적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 문제 똑같이 적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지쳐요. 그러지 말고 내가 했던 실수만 간략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의고사 보기 직전에는 이제 그거 보는 거예요. 어떤 실수했었지? 저는 아직도 제가 옛날에 수능 모의고사랑 수능 시험하고 이런 거 보면서 수학에서 다 합쳐도 몇 개 틀리진 않았지만 그때는 좀 쉬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킬러만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근데 제가 했던 실수를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2항 할 때 부호를 안 바꾼 거. 그 다음에 좌우 대칭 도형인데 한쪽만 구한 거, 면적을. 이런 실수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다시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오답 노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 보기 직전에 그걸 보면은 그 똑같은 실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반드시 작성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매일 꾸준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보다도 특히 수학은요, 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금요 세미나 영상도 지금 100몇십 개가 넘어요. 이틀에 하나씩만 보셔도 그냥 지나가면서 버스에서 보셔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문제하고 내가 좀 이렇게 붙어 있다.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이런 게 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화는 제 개인 휴대폰이 아니고 상담 전용 전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가 출근한 게 아니면 아예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밤 늦은 시간이다 이런 거 실례될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아무 때나 전화, 새벽이라도 제가 만약에 연구실에 있으면 받으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이리로 예약을 하시고,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기 전에 미리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아요. 뭐 지금은 제가 예약이라고 저는 예약은 웃긴 얘기예요. 별로 의미도 없고요. 제가 거의 대체로 전화 오면은 그냥 지금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저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평일 공강, 아까 그 강의 시간표 있죠. 강의 시간표 아니고 평일 공강에는 제가 강의가 없는 날은 12시 정도에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애들 아침에 애들도 출근하잖아요. 네, 애들 출근시키고 그러고 오면 이제 11시 좀 넘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제 12시부터 18시까지는 보통 OH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있는지 부재 중이 아닌지 한번 확인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도 당연히 제가 연구실에 있으면 응대를 해드립니다. 카카오톡이 좀 저는 제 입장에서 편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키보드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카페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다 질문하시면 다음에서는 김동희 수학 검색하시면 충분하고요. 구글에서 김동희 중등 수학 이명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이버랑 다음이랑 좀 안 친한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보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있는데, 여기다가 정말 뭐 그냥 하소연부터 해가지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소연부터 해가지고 행정적인 거 이런 거 다 물어보시면 제가 직접 빨리 답변해 드립니다. 강사가 직접 답변하는 거고요. 영상으로 답변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 표시, 그다음에 교재에서 요 표시 찾으시면은 유튜브에서 강의 컨텐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요 표시를 보셨으면은 요 제목하고 김동희 전공수학을 같이 검색을 하시면 그러면은 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